안녕 얘들아, 오린쌤이야. 자, 오늘 그 두 번째 집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함관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오늘 한번 쌤이랑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 따단 부분집합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부분집합. 일단 부분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쏙, 일단 눈으로 봐도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해서 컨테인의 약자를 좀 싸서 요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지창 기억나지? 엘레멘트 해가지고 이거 삼지창, 이지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부분집합은 A가 B 안에 쏙 들어갔어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A가 B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기호를 쓸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공집합. 이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공집합은 A라는 집합 안에 항상 부분집합이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다이어그램으로 여기 안에 공집합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치?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머릿속에 듣게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은,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도 됩니다. 부분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며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됐죠? 자, 하나 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B는 C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너가 이걸 만족한다면 당연히 A는 C 안에 이렇게 쓱 포함되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말하면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는 C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서로 같은 집합, 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나타내 볼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둘이 항상 이렇게 같더래. 아, A와 B는 같은 집합이래. 같은 집합. 그러면 A와 B가 같은 집합일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거일 때, 그렇지, 이거일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 예를 만족할 때 라고 뭐라고 막 문제가 나와. 그러면 너는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부분집합 안에는 이미 이렇게 A가 B 안에 뽕 속해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요. 얘처럼 A와 B가 같은 놈도 부분집합이니 우리 머릿속에 부분집합은 요런 벤다이어그램과 요런 벤다이어그램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진부분집합이다. 자, 요 키워드를 한번 가볼게요. 진부분집합은, 자, 이 진짜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게. 부분집합은 잘 보세요. 내 몸의 일부분, 한 부분. 근데 내 몸도 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나는 내 자신이 나의 부분이니까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내 진짜 부분, 내 몸의 일부분 있지, 일부분. 나 자신을 제외한 내 몸의 일부분. 그걸 우린 진부분집합이라 그래. 따라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A와 A가 같은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그럼 진부분집합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자기 자신을 제외.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즉 부분집합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뜰 텐데 부분집합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항상 두 가지가 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림이 진부분집합이라 하면 이제 얘는 안 된다 이거지.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요런 거 됐습니까? 따라서 진부분집합은 요런 그림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통틀어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A는 B에 포함되지만 A와 B는 같지 않는 요런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머릿속에 싹 부분집합하면 앞으로 요 벤 다이어그램과 요 벤 다이어그램이 떠올라야 되는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 다시 말하면 A가 B 안에 포함되지만 A와 B는 같지 않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요게 일단 첫 번째 부분집합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분집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쌤이 A라는 부분집합을 갖다가 보세요.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간단하게 1, 2라고 잡았어요. 됐죠? A 부분집합을 1, 2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집합은 A 항상 부분집합이니까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써보세요. 그러면 공집합 하나 1이라는 집합 2라는 집합 1, 2라는 집합을 쓰면 얘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구나. 이 하나하나가. 그때 이 부분집합 보세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그때 방금 배웠던 것처럼 하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너만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부분집합 개수는 4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자, B라는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B를 쌤이 1, 2, 3, 4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B라는 집합이 1, 2, 3, 4인데 이때 부분집합을 한번 B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잡아볼게. 1, 2, 3. 자, 이때 B의 부분집합을 다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쭉 써볼게요. 갑니다. 공집합 1이라는 집합 2라는 집합 3이라는 집합 그 다음 두 개짜리 써볼게. 1, 2라는 집합 1, 3이라는 집합 2, 3이라는 집합 그 다음 마지막 1, 2, 3이라는 집합. 자기 자신까지 써야 되지. 따라서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니?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너 빼고 자기 자신 제외한 7개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그러면 원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많아지겠네. 부분집합 개수가. 그치?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일반화돼서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요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세어볼 텐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부분집합을 다 구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이게 제일 좋지.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원소가 원소가 A1, A2, A3 겁나 많아. 이렇게 N개가 있네. N개. 자, 이랬을 때 너의 원소 개수가 N개가 있었어요. N개.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 개수를 세주세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서 다 3개가 너무 많더라 이거야. 이게 몇 천 개면 어떡할 거야. 그치? 그래서 나온 게 갑시다. 공식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라고 책에는 2에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 n은 뭐냐면 너 n, 이 n은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너 n은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봅자. 왼쪽 다시 한번 볼게요. 원소 개수가 2개래. 진짜 원소 개수 보니까 하나, 2개. 그래서 너는 개수가 2에 제곱을 했더니 진짜 4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 너는 원소 개수가 3개야. 3개다 보니까 2에 몇 제곱? 3제곱. 하다 보니까 진짜 8개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2의 n제곱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이걸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쌤이. 여기 있는 4개짜리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 A가 진짜 1, 2가 있더래. 이렇게 1, 2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1이라는 집합을, 부분집합을 쓰는데, 여기 부분집합 개수가 여러 개 있잖아. 4개가 있는데, 1이라는 부분집합을 쓸 때, 요 1이라는 원소를 가질래, 안 가질래 해서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지. 자, 갖는다. 너 안 갖는다. 이런 2가지. 오케이? 2라는 원소가 가질래, 안 가질래 라고 했을 때, 안 갖는 게 있고, 갖는 게 있겠지. 따라서 2라는 원소 너도 가질래, 안 가질래? 너도 갖는 경우가 있고, 안 갖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수학학 저 뒤에 가보면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워. 그때 보세요. 이때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이때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골랐기 때문에 둘이는 곱의 법칙에서 곱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4가지.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쌤 B도 한번 해봐봐. B도 사실 여기 1, 2, 3이 있었잖아. 그럼 너 부분집합을 만들 때 1 가질래, 안 가질래? 2 가질래, 안 가질래? 3 가질래, 안 가질래? 그렇지. 부분집합을 쓰는데 3이 있는 경우, 3이 없는 경우, 2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2. 그래서 2가지, 2가지, 2가지에서 총 2의 세제곱 해서 8가지가 나오더라 이거야. 아, 이걸 일반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부분집합에서 다음 A1이라는 원소를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게 이게 2가지. 이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라고. 1 선택할 수 있는 게 같든 안 같든 1일 부분집합에서 가지든 안 가지든 이렇게 2가지씩 나오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2의 n제곱만큼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원소 개수가 있을 거니까 부분집합은 이제 구하기가 너무 쉽죠. 원소 개수만 세면 2의 n제곱. 만약에 원소 개수가 5개야? 그러면 2의 5제곱. 원소 개수가 6개야? 2의 6제곱. 그게 뭐라고? 이거 외우지 말고 이게 뭐라고? 그렇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만약에 이제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만약에 주어지면 봐봐. 얘는 특정한 조건이 딱 주어지면 읽어봐야지. 어떻게 읽어볼 거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B라는 저 집합, 이 B라는 집합 1, 2, 3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너의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2는 반드시 가져라. 아, 부분집합 중 2는 반드시 가질 때 2를 반드시 포함할 때 이렇게 할게. 2는 반드시 뭐 한다고? 포함하고 싶더래.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을 구하면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잘 봐. 2가 안 들어가 있는 놈 한번 선생님이 제거해볼게. 2가 안 들어간 놈. 2 안 들어갔지? 2 안 들어갔지? 2 안 들어갔지? 여기도 보면 2 안 들어갔지? 오케이. 따라서 2만 들어간 아이들을 동그라미 쳐보면 2가 반드시 들어간 게 4가지예요. 4가지. 그러니 반드시 2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잘 봐봐. 얘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얘는 2가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1이라는 아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너는 2라는 아이는 반드시 써야 되고, 3이라는 아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게 너는 선택권이 2가지, 너는 선택권이 1가지, 너는 선택권이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4가지가 된단 말이지. 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게. 한 번 더. 그럼 잘 봐.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가봅시다. C라는 집합이 있어요. C라는 집합이 있는데 C 안에 이제 선생님 원소를 좀 많이 넣어볼게. 많이. 자, 갑니다. 1, 2, 3, 4, 5, 6 이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잘 보세요. 1과 3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 4와 6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고 싶더래. 요렇게 조건이 이렇게 2가지가 준 거예요. 1과 3은 반드시 포함하고 4와 6은 포함하지 않고 싶더래. 그럼 잘 봐. 선택사항이 1과 3은 반드시 뭐하고? 포함해야 될 거니까 너는 반드시 포함해. 1가지. 너도 1가지. 4와 6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될 거니까 4는 포함하면 안 돼. 1가지. 너도 안 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1과 3은 포함한다라는 말 들어오면 넌 어차피 선택하는 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1가지밖에 없으니 그냥 없는 셈 치고,
4와 6은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없는 셈 치면 나는 선택권 가진 애들이 너는 쓸래 안 쓸래? 그럼 너 두 가지. 너도 쓸래 안 쓸래? 그럼 너도 두 가지. 따라서 이 제곱할 거니까 4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 개수는 4가지가 되더라 이거지.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 책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봐봐. 얘가 총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니? 따라서 원래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6제곱인데 그때 1과 3은 반드시 포함한다? 특정한 걸 포함했으니까 두 가지는 빼주시고 그 다음 4와 6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또 두 가지는 빼주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방금 푼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따라서 제2에 제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놈을 갖다가 포함을 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그 놈을 제거하고 나머지 원소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예요. 포함할 때도 마찬가지고 포함 안 할 때도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got it.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어? 그럼 2의 n제곱 맞고 구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살짝 변형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빼기 얼마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 1 이렇게 해주셔야지.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될 거니까?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까지 한 게 우리 부분집합 개수까지 구하는 거였어요. 요게 두 번째 단원의 핵심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봐. 정리할게. 오늘 배운 거 정리. 부분집합이 무엇인가? 포함되는 거야. 포함. 집합과 집합 관계에 서로 포함돼. A에 있는 원소 모든 것들이 B에 싹 들어있다면 이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A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으니 A와 B가 같다. 서로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인 거야. 그럼 이거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뭐한 거? 제외한 집합. 되었냐? 오케이. 그러면 기본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잡아볼게요. 빰빰빰빰. A라는 놈이 있는데 A 안에 집합이 집합 A 안에 공집합 하나 1, 2,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빠밤 1, 2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옳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좀 먼저 하는 방식을 좀 보여주면 잘 봐. A라는 집합 안에 지금 원소가 몇 개니? 라고 이것부터 따져주셔야 돼. 가보자.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요거 요렇게 원소 4개가 있는 거야. 4개. 자, 다시 말하면 원소 다시 써볼게.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너는 따로 집합이기도 하지만 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공집합이라는 놈은 A 안에 원소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1도 원소지. 1도 A라는 집합 안에 원소야. 그 다음 2도 원소지. 2도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라고. 원소. 1, 2 포함되어 있는 요 기호 자체가 원소인 거라고. 이렇게 얘가 원소야. 원소. 이해됐지? 너가 A 안에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놈 아닌 이 선생님이 지금 제거해놓고 공집합 기호 그 다음에 여기 1, 2, 1, 2라는 집합은 원소니까 다음 이 삼지창을 쓸 수 있는 건 이 4개 빼놓고는 아무것도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부분집합 한번 볼게요. 보시면 공집합은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공집합인 거야.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 기호로도 들어있지만 그냥 공집합은 원래 A라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너네가 이제 질문 던지겠지. 쌤, 공집합이 원소라면서 근데 공집합이 어떻게 부분집합이야? 아니, 공집합이 원소 기호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집합이 원소라고 쓴 거고 그냥 원 공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걔는 원래 A의 부분집합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1이라는 집합 보이죠? 요거 잘 봐야 돼. 1이라는 집합 요거 하나만 보면 너는 어쨌든 A의 부분집합이고 2라는 집합 보세요. 2라는 놈 너는 어차피 A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너 원소 보시면 잘 봐야 돼. 1, 2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있어야 요놈의 부분집합이 돼가지고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2개짜리 만들어 볼게. 2개짜리 만들어 보시면 1, 2라고 생긴 요놈을 부분집합으로 또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 다시 한번 그러면 공집합하고 1을 묶어도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막 가져놓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공집합하고 2를 묶어도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됐냐? 이런 식으로 뚱뚱뚱뚱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뭐 4개짜리 다 만들 수도 있고. 왜? 원소가 4개일 거니까 부분집합 전체 몇 개 나오겠어? 그렇지. 부분집합은 2에 4제곱해서 16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면 다음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3번 보세요. 와! 3번 보시면 요건데 요거 1에다가 요 가로를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무조건 부분집합이니까 이 기호를 써줘야 된다고. 그지? 선생님 원소 아닙니까? 그 원소를 쓰려면 이렇게 집합 기호를 쓰면 안 돼. 에이 선생님 이거 썼잖아. 아니 얘는 자체가 원소라고. 알겠죠? Got it? Got it. 자 여기 1번이야. 공부 많이 하셔야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원소만 체크할 수 있다면 원소 기호를 쓸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삼지창. 나머지는 다 땡땡땡땡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걔는 다 이지창 쓸 수 있더라. 넘어갑니다. 빰빰빰빰빰빰. 자, 그 다음 8번 내 맘대로 넘버 8 8입니다. 자, 8번 문제는 A라는 집합이 주어지고 1, 1,1하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2 B라는 집합도 주어지네. 짠! 뭐라고 주어졌냐면 3 A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A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A가 요렇게 1대 A 값 구해주세요. 스몰 a 너 얼마니? 라고 물어봐. 자 그럼 뭐 설명할게. 자 간단하게 보세요. 너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 어떻게? 쏙. 그렇지 쏙. 그러니까 어머 A 플러스 1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봐 3은 어차피 여기 얘가 3인가? 이렇게 구정하시고 요 1 보세요. 1 요 1이 요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즉 A제곱 플러스 2가 1이거나 아니면 A 플러스 1이 1이거나 뭐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보시면 어머 A제곱은 넘어가 마이너스 1이네? 맞죠? A제곱이 마이너스 야 근데 여기 봐 A가 그치 봐봐 A가 어머 실수 A라 그랬잖아. 분명히 A가 뭐라고? 여기 실수 A라 그랬으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학 상에서 했던 허수 부분이잖아. 그지? 따라서 순허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순허수잖아. I를 제곱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지 않겠네. 그럼 정답 여기네. 아 선생님 A는 0이네요. 0.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A 값이 얼마다? 0 이렇게 구하면 되고 진짜 0 집어넣으면 참 됩니다. 여기 3 될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2 될 거고 2 될 거니까 어머 쏙 들어갑니다. 1 될 거니까 됐죠? 정답은 A는 얼마다? 0이다. 자 그 다음 9번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9번은 잘 보세요. 똑같아. 8번하고 흡사한 게 A와 B가 서로 뭐 하대? 같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9번은 뭐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A라는 놈이 있어요. A 보면 3, 4, 5, 6, 7 아우 숫자 보세요. 3, 4, 5, 6, 7 자 여기에서 1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게.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5는 반드시 같고 그 다음 3하고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3하고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부분집합 개수 구해달래. 그럼 봐봐 5는 반드시 같고 5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3하고 6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된대. 그럼 3하고 6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된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 너 선택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4랑 7이 있으니까 정답은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4가지. 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 개념 돌아가. 알겠죠? 다시 반드시 갖는 거. 그러니까 5는 선택해야 되고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 안 갖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너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특정한 걸 빼주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5에다
너 안 가져? 너 반드시 가져? 하나 빼주고. 너 반드시 안 가져? 2개 빼준다고. 즉 2의 제곱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고. 알겠죠? 간단하니까.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 2번 문제. 3, 4, 5, 6 중에서 자, 이 말 보세요. 부분집합 중. 자, 이 말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고 싶대. 자, 이 말을 좀 머릿속에 넣어볼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거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단 말은 부분집합에서 3을 가질 수도 있고, 적어도 한 개니까 2개 가질 수도 있겠죠. 3, 5도 가질 수 있고 3, 7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해볼게. 전체에다가, 자, 밑줄 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빼줄 거야. 누구를 뺄 거냐면 3과 5와 7은 반드시 같지 않는 걸 뺄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3하고 5하고 7이 반드시 같지 않는다면 홀수 개수를 한 개도 같지 않는 거잖아. 그 놈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갈 거야. 그럼 전체는 2의 5제곱이 될 거고, 이때 3, 5, 7은 반드시 같지 않으니까 3, 5, 7을 제거하면 3, 5, 7을 딱 제거하시면 남은 건 또 2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너는 여기가 32, 너가 4. 따라 32에서 4를 빼면 얼마 되겠어? 28. 그래서 내가 구할 가지수는 28가지라는 거지.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한 개의 홀수를 가질 때니까 3을 가질 때 구해보시고, 그 다음 5를 가질 때 구해보시고, 7을 가질 때 구해보시고, 3, 5를 동시에 가질 때 구해보시고, 3, 7을 동시에 가질 때 구해보시고, 5, 7을 동시에 가질 때 구해보시고, 3, 5, 7을 가질 때 구해서 다 더하면 28가지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의 키워드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아니면 한 개의 홀수를 갖지 않을 때, 한 개의 홀수도 갖지 않을 때 구해서 빼주는 거야. 이거 우리 저 뒤에 가면 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보면 또 여집합도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이렇게 풀고 있구나. 요걸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시험 포인트 11번에 별을 하나 딱 쳐놓습니다. A라는 집합이 뭐야? 2, 4. 그렇지. A가 2, 4. 자, 그럼 B라는 집합 봅시다. B라는 집합 봤더니 12의 양의 약수. 그럼 12의 양의 약수 다 써버려. 이렇게 1, 2, 3, 4, 6, 12. 자, 이게 12의 양의 약수야. 자, 그 다음 A가 X 안에 쏙 들어가고 X는 B 안에 쏙 들어간대.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야. 그럼 봐. 일단 X란 이 집합은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볼게. X는, 이 집합 X는, 집합 X는 반드시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원소 2와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반드시 2와 4는 뭐 해야 된다고? 포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2와 4는 포함을 해야 돼. 두 번째, X는 B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B의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하면 B의 부분집합일 거야. 두 번째, X는 B의 무슨 집합이다? 그렇지. 부분집합입니다.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B의 부분집합 전체 개수를 세면 되는데 X는 반드시,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B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집합. 그게 X야. 그럼 선생님 2, 4니까 2, 4를 여기서 빵빵 없애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나는 정답이 2에 하나, 둘, 셋, 4개잖아. 따라서 2의 4제곱. 그래서 이때 정답 X의 부분집합, 이걸 만족하는 X의 부분집합 개수는 16개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후후후. 됐습니까?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런 형태 꼴 잘 보셔야 돼. 이러면 두 번째 단원 쌤이랑 같이 두 번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오케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또 개념을 좀 잡은 겁니다. 부분집합이 무엇인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어. 그때 이 A라는 놈이 B 안에 부분집합, B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부분집합이라 했고, 기호는 Z를 이용해서 contain, 포함하다?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알겠죠? 그 다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부분집합 잊지 마시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이걸 진부분집합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머릿속에 잘 숙지하시고, 연습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뒤에 연습 문제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풀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다음 강의 연습 문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 개념만 가지고 자 연습 문제 풀어와 그랬더니 전부 다 질문해. 선생님 못 풀겠어. 갈게.